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성공적인 삶의 조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성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결론은 좋은 인간관계였다. 좋은 인간관계는 깊이 있는 연결에서 나오고 그 연결은 다정함에서 시작된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책의 저자 이에이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다정함의 힘으로 29살에 팀원 40명의 CEO가 되고 50억 매출을 달성한다. 다정함은 강력한 무기다. 다정함을 실천하는 것은 내면의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좋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정한 사람은 대체로 만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남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 다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다정함의 힘을 담은 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대단하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고 단단한 내면을 지녔다.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대답한다. 똑같은 풍경도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투덜댄다. 그 차이는 일상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기분 좋게 사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직접 잡아가는 삶의 태도다. 인간은 종종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 후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내면의 갈등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만 그 실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다독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잊기 위해 애쓰기보다 잊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진짜 해방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던 마음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렇게 말했다. 다정한 감정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 관계까지 변화시킨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 간의 친절과 공감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춘다. 작은 다정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정할 수 없고 모든 상황에 친절할 수 없다. 누구나 긍정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권리이다. 사람들은 불만을 늘어놓느라 자신의 가능성과 시간을 낭비한다. 로마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불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야기한다. 반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비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그리고 어떤 부탁도 다정하게 표현하라. 말투는 단지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거 좀 해주세요 라는 말보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전자는 지시처럼 들리고 후자는 배려처럼 느껴진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며 결국 일의 결과도 달라진다. 말투의 스민 옮기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팀워크를 유지하는 힘이다. 끝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은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굳이 말투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진심은 언제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진심이 있어도 말투가 차가우면
상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처럼 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다. 차가운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표현할 때 조금만 부드럽게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는다. 조금 짜증난 하루에 투정을 부리고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쉽게 쏟아내는 것은 익숙함에 기대어 만든 무례함이다. 미국의 심리치료사이자 영적 스승인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친절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다정함 속에서 더 깊이 자리 잡는다. 험담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불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로 험담을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험담은 자신의 취약함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불안함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진정한 포용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당장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특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자신의 경험과 자랑으로만 일관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 남의 명함을 자기 명함처럼 내세우는 사람들도 피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며 마치 스스로의 인생을 포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엔 타인의 성과로 나를 측정하게 한다. 우리는 타인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관계의 거리감을 만든다. 진짜 깊이 있는 시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벼랑 끝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가벼운 삶은 없다. 그래서 쉽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더 멀리 간다. 우리가 바꿔야 할 세상은 법과 제도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이다. 다정함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바뀐다. 그리고 그런 삶들이 이어지면 결국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건 위대한 리더가 아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 그리고 지친 사람의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다. 다정한 사람은 자주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봐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마음이 혹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다정함은 절대 약점이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거절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진짜 배려는 자신을 무리하게 만들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나를 소모하지 않는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나를 돌보지 않고 베푸는 친절은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 다정한 사람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선부터 그어야 한다. 그 선은 이기적인 거리가 아니라 건강한 배려의 시작점이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다정함은 내 마음이 편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다. 다정함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를 존중하기에 나눠줄 수 있는 온기이다. 그러니 선을 그어도 괜찮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 온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이기심은 꼭 이기적인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배려하는 사람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기심을 품고 있다. 이기심은 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다. 이기심을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무력감과 우울로 이어진다. 반대로 지나치게 키우면 고립과 외로움 속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기심을 조율하는 일이다. 나를 너무 놓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조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결국 이기심은 나를 위한 다정함이다. 내 진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정한 사람이 되려면 그 안에 건강한 이기심이 있어야 한다. 남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결국 남도 지킬 수 있다. 나를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질투와 미움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이러한 실천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질투는 좋은 기운마저 무너뜨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스스로를 내던지게 한다. 그 사람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준 덕분에 나는 더 빠른 길을 볼 수 있다고 느끼면 질투는 원동력으로 바뀐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곧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일이 된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 시간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 나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쓸모없는 미움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세상에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삶을 바꾸는 건 결국 행동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나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세상에는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칭찬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칭찬은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의미고 그 사람이 미처 몰랐던 빛을 건네는 일이다. 반대로 비난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무기가 된다. 단호한 지적과 차가운 언어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 사람은 결국 따뜻한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세계적인 방송인이 되었을까? 그녀의 인터뷰 방식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진심으로 묻고 끝까지 들어줄 뿐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린다. 다정함은 때로 말보다 침묵의 경청에서 드러난다. 오프라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다가가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누구도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빛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다. 우리가 너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거대한 것은 처음부터 거대하지 않다. 시작은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는 흔들림이다. 그리고 그 작은 진동 하나가 꾸준히 이어질 때 결국 운명까지 바꾸는 것이다. 실패나 후회를 해도 괜찮다. 이것들을 그저 필요했던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상심도 줄어들고 분노도 사라진다. 인생에서 진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바로 태도와 스타일이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만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이 두 가지를 점검해보라. 태도는 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창이다.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비슷한 에너지를 돌려받는다. 스타일은 나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내면은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 알 수 없지만 외면은 한눈에 보인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에티켓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태도와 스타일을 점검하는 것이다. 다정함은 성격적 특성이 아니다. 다정함은 기술이다.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자 조직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이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함은 선택이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루고 싶은가?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을 선택한다면 당신 안에 숨어있는 다정함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